두 번째 날 우리 오후 토크 시작을 할 텐데요. 드시는 분은 계속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자외선 지수 높고 온도가 올라가서 이 그늘이 없는 곳에는 전혀 앉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도 그늘의 두려움을 뚫고 햇빛이 비치는데도 앓고 있는 요 두 분 여기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토크 첫 번째 세션은 아주 기대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리 한번 쭉 봤는데 너무나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지만 선물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어제 추워서 선물을 많이 못 드렸어. 그래서 선물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룻베도 어제보다 큰 것 같아요. 어제 줬던 룻베보다 큰 룻베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크쇼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좋은 이야기들과 내용들을 숙지해 두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질문도 좀 드리고 또 퀴즈도 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 재미있는 곤충 이야기 주제는 신기한 기생벌 이야기입니다. 국립수목원에 김창준 박사님 나와셔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립수목원에서 곤충 그리고 특히 기생벌 연구를 분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토크에서는 신기한 기생벌 이야기라는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 주제로 재밌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 자, 오늘 토크를 시작해 볼게요. 자, 신기한 기생벌 이야기. 혹시 기생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생벌. 기생벌이 뭔가요? 기생벌. 여기 친구. 맞습니다. 굉장히 똑똑한데요. 굉장히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네. 한 번 더 설명해 줄까요? 처음에 벌이 다른 곤충에 침을 싸서 알을 낳고 번데기가 됐을 때 성충이 그 곤충 대신 벌이 되는 거. 정답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다 사용하면서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하네요. 네. 자, 저는 용인에 있는 어정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좋은 얘기 해주셔서 이거 선물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지난 토크들하고 달리 뭐 사진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은 사진과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강의를 나갔을 때 그 지식 전달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영상들을 다수 첨부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단 기생벌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동물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곤충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동물계. 자, 이거 뭐죠? 동물에 속하는 반달곰, 그리고 상어, 그리고 불가사리,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산호까지 모두 동물에 속하죠. 그리고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우리가 자주 먹으러 가는 생선회라든가 뭐 미더덕, 조개 전부 다 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동물을 지나쳐서 우리 절지 동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곤충은 절지 동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절지 동물에는
이렇게 곤충, 거미, 그리고 갑각류, 그리고 다지류가 들어있어요. 혹시 곤충하고 거미하고 차이를 아시는 학생? 저요. 네. 파란색 안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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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또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큰 특징이 한 개 더 있어요. 아, 여기는 정말 똑똑한 학생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곤충과 거미는 네, 머리, 가슴, 배, 그리고 머리, 가슴 그렇게 나뉘고, 그리고 새쌍과 내쌍. 나머지 갑각류들은 직계발을 가지고 그다음 다리를 많이 가진 것들이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벌을 배우는데, 자, 저는 대구시 동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동구에 살고 있어요. 벌은 곤충의 절지동물의 한 부분입니다. 자, 전 세계에 과연 곤충은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몇 종? 몇 종? 몇 종? 저요. 4만 종. 아, 조금 더 써야겠다. 몇 종? 550종? 550만 종. 너무 많이 썼다. 저기 학생. 네. 여기 읽지 말고 지금 100만 종 정도 있어요. 자, 이게 질문이 아닙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 자, 우리 전 세계에는 100만 종의 곤충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구상에 곤충은 몇 마리 살고 있을까요?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학생? 12억. 땡. 저요. 아니에요. 학생? 92종. 학생? 71경. 어이구, 많이 썼다. 경을 알아요? 자, 우리 동물은 곤충은 1000경 마리가 이 세상에 내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곤충이 뭘까요? 여기 빨간색 가방. 네. 모기 땡. 부채 들고 있는 여학생. 장수말벌. 비슷했습니다. 비슷해. 네. 네, 저요. 응? 맞아요. 10종을 선정했는데 모두 벌입니다. 꿀벌, 말벌, 개미 이런 벌류들이 전부 다 독성이 강한 종류들의 탑 10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벌이 뭔지 알아볼게요. 벌. 자,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아인슈타인. 제가 벌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벌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인슈타인은 말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는 지구상에 4년밖에 못 살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왜 4년밖에 못 살까요? 학생? 응. 제가 배워야 될 것 같네요. 아이고. 네. 아이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자, 벌. 자, 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꿀벌,
그리고 말벌, 개미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고 있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기생벌입니다. 바퀴에도 살고 나무에도 구멍 뚫고 이렇게 사는 여러 가지 기생벌들. 자, 기생벌. 자, 벌은 제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벌이 우리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약간 큽니다. 0.125mm. 상상이 안 가죠? 샤프심보다 작은 벌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벌은 타란툴라를 사냥하는 여러분들 손바닥 펴면 손바닥 크기만한 7cm짜리 벌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가진 벌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들 그 종이를 한 장 드릴 거예요. 그 종이에다 우리 그 선운산 생태숲에서 2017년 바이오블리지 행사에서 과연 몇 종이 발견될 건지 우리가 예상하는 종수를 써서 본인 이름을 함께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여기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제출하시면 이따 2시에 우리 종수를 발표하고 가장 근접된 분들 10분을 추천해서 10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과 예상되는 종수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종수를 기록해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곤충을 포함해서 식물, 곤충, 뭐 토양 동물까지 포함한 전체 다 우리 종수가 몇 종인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종수를 써서 제출하시면 돼요. 여기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파란색 옷 입고 있는 스태프분들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해주시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꿀벌, 말벌을 포함해서 3,000종이라는 아주 많은 종수가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건 뭐죠? 꿀벌. 꿀벌이 말벌을 만납니다. 어떻게 되죠? 꿀벌이 당연히 죽겠죠. 그런데 가끔씩 꿀벌들이 협동을 합니다. 협동을. 그러면 말벌이 살 수 있는 온도를 넘겨버리고 말벌은 이렇게 협동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말벌은 이렇게 죽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아빠들이 좋아하는 술에 의해서 죽기도 합니다. 이거 저기 위에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은 한 100만 원 정도 하겠네요. 네. 자, 그래서 벌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우리 기생벌 알아봐야 되니까 공생을 알아봐야 되는데 교과서에 나오죠. 교과서에 공생, 기생. 자, 이건 쉬운 자, 기생벌 하기 전에 기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우느냐? 갑자기 몸에서 기생충이 생겼어요. 엄청 아프겠죠?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이 이 기생충에 의해서 엄청 고통 겪고 있어요. 무릎에서 뽑혀 나온 기생충이 저렇게 깁니다. 저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뽑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기생충을 기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동물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공생이라는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공생은 무엇인가요? 공생? 맞아요. 맞습니다. 자, 공생의 종류에는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왔죠? 세 가지 배워왔습니다. 자, 공생, 상리공생은 여기 화살표 서로 주고 받는 겁니다. 편리공생 한쪽만 웃고 있어요. 한쪽만 웃을 수 있는 그런 공생. 자, 기생은 뭘까요? 기생은 한쪽이 뜯어먹혔어요. 한쪽은 맛있어하고 있어. 이런 게 기생입니다. 기생. 공생, 상리공생은 이거 다 아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이거는 이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존재들. 자, 무당벌레로부터 개미들이 진딧물을 지키고 진딧물이 단물을 주어서 먹이를 주는 이런 공생들.
상리공생이라고 편리공생. 우리가 걸어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는 게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딧물이 빨리 가기 위해서 파리라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파리는 진딧물이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게 그냥 가게 되죠. 그러면 한쪽만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편리공생. 자, 이제 기생입니다. 기생. 자, 기생벌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기생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파리 애벌레 방이었어요. 근데 기생벌이 자기 새끼를 놓게 되고 이렇게 기생을 하여서 파리 대신 자기 새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돌봐서 나오는 벌들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더듬이와 날개를 다듬은 다음에 날아가게 됩니다. 자, 기생벌들은 온갖 동물들, 온갖 곤충들에게 기생을 하게 되는데 거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연가시 알죠? 네, 연가시. 자, 동영상부터 볼게요. 자, 동영상에 나오는 이 곤충은 뭔가요? 사마귀. 사마귀는 원래 어디서 살아야 되죠?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얘는 갑자기 이상하게 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로. 왜 물로 향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연가시가 물로 가라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조금 이따 질문할게요. 자, 물로 간 사마귀는 이렇게 죽게 되고 사마귀 몸에서 이렇게 연가시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연가시 보이시나요? 자, 연가시가 사는 환경은 우리가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아주 청정수입니다. 청정수. 자, 연가시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했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아주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여기 있어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엄청 맑은 물이기 때문에 아마 연가시가 살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자, 이제 진짜로 기생벌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어요. 그죠? 자, 기생은 이거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위해서 준비해봤는데 자, 기생벌이 기생할 애를 찾아요. 그리고 한 놈이 자기가 여러 번 두드려 패든 친구 데려와서 두드려 패든 옆 동네 친구 데려와서 두들겨 패든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작은 벌이 나비 애벌레를 하나 공격해서 자기의 수십 마리의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비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벌의 새끼들한테 양분만을 주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게 생활이죠. 이게 기생입니다. 자, 나비에 여러 번을 싸서 자기의 자식을 30마리, 40마리 놓게 할 수도 있지만 얘처럼 나는 오직 한 놈만 때려잡는다. 자기한테 맞는 한 놈만 선택해서 한 명만 놓게 되는 이렇게 한 명만 낳아서 잘 살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곤충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벌이고 하나는 진딧물이에요. 진딧물은 식물을 아주 못 쓰게 만드는 아주 나쁜 해충입니다. 얘들은 저런 진딧물을 공격해서 저기 안에 정상적인 거는 초록색, 안쪽에 검은색은 벌이 몸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기생벌. 이렇게 자라게 되면 저기서 안쪽에서 꿈틀대는 거 보이시나요? 꿈틀대고 있다가 이렇게 계속 생활하는 진딧물 사이에서 몸속에서 점점 커갑니다. 그러면 얘들이 번데기가 되고 저렇게 뚫고 나와서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진딧물은 죽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벌들만 저렇게 살아서 나오는 저런 생활사를 가집니다. 자,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길을 걷습니다. 근데 나무 혹은 집 처마 밑에
이런 말벌집을 발견했어요. 여기에는 수백 마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벌들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말벌집을 관찰을 하다 보니 옆에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요. 기생벌입니다. 맵시벌이라고 부르는 기생벌. 얘는 말벌한테 잡아먹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 용감하게 수백 명이 지키는 말벌집으로 침투를 시작합니다. 저렇게 침투를 해 들어가서 저기 하얗게 보이는 애벌레 방에다가 자기 아기를 놓고 장렬히 전사하거나 날아가 버리죠. 그러고 나면 저렇게 자기의 주니어들, 2세들이 저렇게 많이 태어나게 되는 저런 벌들도 있습니다. 또 길을 걷다 보니 숲속에서 거미가 나왔어요. 거미가 나왔는데 그 거미를 질질 끌고 가는 어떠한 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벌은 또 무엇을 하는 행위냐면, 자, 일단 얘가 자기 새끼를 낳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막 땅을 열심히 파요. 그다음 거미를 잡아서 끌고 들어갑니다. 뒤로 뒷걸음질 져서. 그러고 나서 방을 메워버려요. 이거는 무엇을 하는 행위냐면, 이렇게 자기 새끼가 거미를 먹고 무사히 자라서 땅을 해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기생벌들도 있어요. 또 길을 걸었습니다. 옆에 주위에 보이는 큰 나무들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나무에 구멍을 뚫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벌들은 어떤 행위를 하냐면, 저 나무 안쪽에서 살고 있는 딱정벌레들의 통통한 유충들을 바로 찔러가지고 저기 안에서 자기 새끼들이 자랄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길을 걷다 보니 나무 열매가 있고 뭐 혹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걸 열어봤더니 이렇게 기생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강가로 가니 혹시 수서 체험한 조중에 날도래 집 본 사람? 수서채 집 안 했나요? 날도래 집이 있습니다. 날도래라고 하는 곤충은 봤어요? 어릴 때는 물가에서 물 안쪽에서 살다가 성충이 되면 밖으로 나오는 그런 특이한 생활사를 가집니다. 근데 물 안쪽에 있을 때 워낙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돌, 자갈, 흙, 모래, 나뭇가지들을 이용해서 저렇게 집을 만들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살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커서 밖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한테 포충망에 잡히게 되죠. 네. 근데 얘들을 공격하는 벌도 있습니다. 얘도 기생벌입니다. 맵시벌의 한 종류인데요. 얘는 다이빙 능력을 30초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냇가로 다이빙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 튼튼하게 지은 집 사이로 연약한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띠가 나와서 이 애벌레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기가 아주 깨끗한 물일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여기 깨끗한 물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얘한테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벌들을 통해서 얘는 무사히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얘가 커서 벌로 나오게 되는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기생벌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왜 공부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해충을 만났어요. 식물이 다 말라 죽고 다 고사하고 있어. 그러면 어떡하죠? 살충제, 농약을 저렇게 뿌려댑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농약을 뿌린 농산물을 먹고 싶지 않아요. 친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자, 전 세계에는 이미 농약이 이렇게 많이 뿌려져서 이미 땅에는 농약 성분이 저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도나 중국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반점이 생기고 죽게 되고 그 농산물을 먹고 탈이 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꼭 농약을 안 치는 농산물을 먹겠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벼밭에 살고 있는 멸구를 박멸하기 위해서 이 벌을 연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연구하게 된 벌이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멸구가 있어요. 제가 연구한 벌은 지금 날개가 없습니다. 암컷은 날개가 없는데 이렇게 멸구하고 아주 큰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멸구는 방어를 하고 얘는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타납니다. 더듬이로 점점 거리를 좁혀가며 언제쯤 잡아먹을까 탐색을 하다가 이렇게 잡습니다. 멸구를 잡은 다음 일단 지금 발버둥 치던 멸구가 갑자기 활동을 멈췄어요. 저거는 잡았을 때 처음에 쏘는 침은 마취침입니다. 마취침. 그래서 마취를 시킨 다음에 저렇게 안정적인 자세로 자기의 새끼를 저 몸속에다가 저렇게 찔러 넣습니다. 그런 다음 얘가 찔러 넣은 다음 얘가 살아 있어야 계속적으로 자기 새끼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쟤를 마취가 풀릴 때까지 들고 있다가 마취가 깨어나면 풀에다 붙여놓고 자기는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자기의 새끼가 나오게 되면 저 멸구는 죽는 거니까 벼밭은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처음 기생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먹고 싶은 포도 그리고 오렌지 등등의 과일들이 저렇게 해충의 피해를 받으면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농약을 뿌려대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연구하는 기생벌을 통해서 이런 꽃매미라든가 다른 해충들을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끝으로 저는 이렇게 풍경 좋은 공기 맑은 포천의 광릉수목원에서 저기 안쪽에 보이는 한가운데 보이는 연구동에서 버섯곤충을 연구하는 석박사들과 함께 많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생벌을 알고 싶거나 혹은 기생벌 필요 없다. 나는 다른 곤충이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곤충도 필요 없다. 버섯이 알고 싶고 지우류가 알고 싶다. 여기로 놀러 오세요. 아주 풍경 좋고 공기 맑은 곳입니다. 자,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일로 오시죠. 네, 기생벌이 정말 기생충처럼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이 생물학적 방제, 어려운 말로 즉 살충제나 농약을 쓰지 않고 우리가 없애야 될 해충들을 없애는데 이 기생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면서 야, 이런 분야를 좀 관심 있게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여러분들 제가 한 5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앉아 계시죠. 정답인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선물 드리려고 제가 꺼내놨어요. 꺼내놨고 이따 제가 오늘 지금 우리 김창준 박사님이 하신 강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잘 들으세요. 우리 스텝이 마이크를 갖다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장 빨리 하신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죠. 공생을 지금 우리 박사님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3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빨간 모자 쓴 친구가 빨리 얘기를 했어요. 자기 소속과 함께 이름 얘기해 주시죠. 네, 대전 샘마리 초등학교에서 6학년으로 생활하고 있는 제갈윤이라고 합니다. 제갈윤 어린이. 네. 일단 두 번째는 편리 공생, 그리고 네. 세 번째가 기생이라 네. 첫 번째가 일반적인 공생인
상호 공생이었나? 상리 공생. 네, 어떻습니까? 아니 정확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우리 여기 선물 네 나오시죠. 뭐 선물 뭐가 좋을까요? 네, 루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벌써 손 들었는데, 야,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저 뒤에, 그 바로 뒤에요. 뒤에 아니 거기 그 우리 스텝 그 뒤에 보세요. 스텝 뒤에 보시면 여기 요 어린이 지금 본인 아니 파란색 모자 말고 여기 거기 그 친구가 빨리 들었어요. 네. 네, 소속 얘기하고 일어나서. 저는 서울 여의도 초등학교에서 온 이태윤이라고 합니다. 네, 태윤이 어린이.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죠? 말벌이 사라지면 네. 뭐야 그럼? 네. 말벌이 사라지면 편해져요. 그죠? 말벌에 쏘일 위험이 없어져요. 뭐 그렇게 얘기했나요? 다시 말할게요. 다시 말한답니다. 네. 꿀벌이 사라지면 네. 인류는 4년밖에 더 못 산다는. 네, 어떻습니까? 네. 네, 정답입니다. 네. 나오셔서 선물 네, 우리 기념우표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페 가져간답니다. 네, 루페가 이게 제일 좋아요. 네, 세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요. 살고 있는 곤충 수는 대략 아까 우리 그 박사님이 알려주셨어요. 대략 몇 마리인가? 네, 몇 마리인가를 우리 요 앞에 네, 그 친구. 네. 100만 종. 아니 그 저요? 마리수요, 마리수. 마리수. 100만 종. 네, 틀렸습니다. 저기 우리 광분하는 어린이 있습니다. 여기 요 앞에. 예. 요 앞에 요 앞에 그 앞에 어린이. 네. 네, 자기 이름 얘기해주고. 가곡초등학교 2학년 5반 홍성민입니다. 네, 성민 어린이. 네. 몇 마리죠? 천경마리. 네, 어떻습니까? 아, 정말 정확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천경이랍니다. 동그라미가 공이 제가 아까 쳐봤거든요. 19개입니다. 네, 또 루페 갖고 왔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벌목 있죠? 벌목 곤충의 종수는 몇 종 정도 될까요? 네, 우리 안한 어린이, 우리 저 옆에 그 여학생, 네, 여자 어린이, 네, 약 55종. 네, 55종, 550종. 네, 50종, 조금 모자랍니다. 네, 좀 모자란답니다. 네, 네, 우리 요 앞에, 네, 목소리 큰, 네,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소개. 저는 무슨 초등학교? 강릉초등학교 2학년 3반 강정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벌목 곤충은 총 몇 종일까요? 3,000종?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나오시죠. 나오셔서 우리 남은 선물 중에 이게 좋아. 네, 곤충도가 이게 좋아. 네. 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네, 이거는 도자기입니다. 엄마가 좋아할 거예요. 네, 깨질 것 같아요. 네, 우리 책 선전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연가시 보셨죠? 그 연가시가 어떤 곤충류의 이거는 그 곤충류를 한 종의 종명이 아니라 목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떤 종류의 곤충류에 기생하는 거죠? 네, 기생하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여기 빨간색 모자 옆에 그 알록달록한 꽃무늬 모자 쓰신 여학생 일어나서 네, 자기 소개하고 안녕하세요. 네, 선악초등학교 김민 몇 학년이에요? 1학년 네, 1학년인 것 같았어요. 1번 김민지입니다. 네, 답은 벌목. 벌목이요. 네. 벌목 아닙니다. 네, 벌목 아니랍니다. 네. 네, 우리 여기 저기 우리 아까부터 손 들었는데 제가 너무 그동안 관심을 못 가져서 미안해요. 자기 소개를 하고. 여주 하우초등학교 네, 4학년 현정우라고 합니다. 네, 종어린이 사마귀모기. 사마귀목이라고 합니다. 네, 사마귀는 사마귀목이 맞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씩씩하게 뛰었는데요. 뭐 선물 뭘로 고를까요? 네, 나무도감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번 문제는 우리 박사님이 하나 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박사님이 하나 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따 아까 강의하신 내용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자, 아까 그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곤충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것은 어느 목에 속할까요? 어느 목? 여기 요 앞에 있는 여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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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함지초등학교 5학년 이세경입니다. 네, 세경 어린이. 벌목이요. 네, 벌목.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독성이 많은 곤충은 벌목이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곤충 이야기, 특히 기생벌 이야기로 굉장히 많은 퀴즈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재밌었죠? 네, 여러분들 기생벌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는 식물원도 사실은 미국 선녀벌레와 같은 그 외래에서 온 그 곤충들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화학적이지 않은 좀 자연에서 그 생물학적인 방제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연구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좋은 강의해 주신 김창군 박사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그 이제 몇 분 남았죠? 1시간 남았나요? 네, 1시간 11분 남았는데요. 1시간 11분 후에 여러분들 우리 이 선운산 생태숲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물 종이 있을지 기대가 되죠? 얼마 정도 될까요? 1000종은 넘을까요? 네, 1000종은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써서 제출하셨어요? 네, 아마 가장 근사한 분들에게 근사치인 분들 뽑아서 선물 드릴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선운산 생태숲의 생물 다양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의자를 많이 세팅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식물 분야는 우리 최경 박사님. 네, 곤충 분야는 네. 요즘 요거 좀 써주실래요? 네, 이제 그러면 다 오셨죠? 네, 마이크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이쪽 편에 하나 갖고 계시게. 요거 이제 마이크 요거 이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분들 1박 2일 지금 거의 24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선운사 또는 선운산 이게 선운사라는 절이 있고 또 선운산이라는 도립공원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제 들으셨지만 뭐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전 지역이 그 지정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청정 명품 도시, 생태 도시인데요. 어떠셨어요? 그 탐사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특히 이제 식물 분야가 되게 종이 많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식물 분야는 어떠셨나요? 우리 저 최경 박사님. 네. 혹시 여기서 뭐 선운 무슨 꽃 뭐 이런 것들 발견된 건 혹시 없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건 아마 좀 더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 예년에 바이오블리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좀 상당히 많은 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좀 건조한 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종이 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아 예전에 우리가 다른 그 대상지보다 가문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네요.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네. 주변에 이제 식생 자체도 그 지난번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뭐 뭐랄까 태화강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뭐 강이나 뭐 강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기하식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건조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저수지라든지 조금 물기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끈끈이 주걱이라든지 큰 방울새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건 볼 수 있었던 게 좀 의외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의외의 것 같아요. 수확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양섭 파충류 어제 이상철 박사님 그 더 루트를 찾아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이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여기에 생물 종에 대해서 특히 양섭 파충류 분야. 네. 이 주변은 사실 그 선운산 주변이 다 저지대로 만들어져 있고 이 선운산 자체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제 산지가 만들어진 곳으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넓은 공간 내에 그 독특한 생태 지역 지금 여기 이제 선운산 같은 경우에 산지가 그 좁은 면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 산지를 그 이제 생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생물들이 이쪽에 몰려들어서 상당히 밀도 높은 모습으로 이제 서식을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종종 관찰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선운산 주변을 좀 많이 그 탐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가 사실상 그 상당히 좀 그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 행동들이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좀 그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청문도 많이 해보고 그 여기저기서 증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기대를 했던 것보다 좀 적은 종이 확인된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이상 기후가 좀 예. 고온이 그 야생 생물들은 갑자기 그 나타나는 그 변화에 상당히 위축되는 경향성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 부분이 이 온도 그 변화를 신체적으로 그 생리적으로 몸의 온도가 변화되는 그런 변온 동물인 양섭 파충류에게 있어서 상당히 그 행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멸종 위기종인 우리나라 뱀이 총 12종이 있는데 유일하게 멸종 위기종으로 좀 그 내륙에서 볼 수 있는 구렁이가 확인이 된 점이 이번 선운산 그 생태 탐사를 이 바이오 블리츠를 통해서 네. 확인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성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구렁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간다 얘기부터 시작해서 구렁이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친숙한 파충류였단 말이에요. 예, 이 네. 구렁이가 네, 네 얘기하시죠. 네. 상당히 좀 익숙하고 주변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야생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공간들은 사람들만 살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그 생물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던 생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현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사람들 이외에는 다른 생물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전에 그 농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밀락 공동체는 참새,
파리, 모기, 바퀴벌레, 쥐, 까치, 참새 이런 동물들이 두루두루 같이 더불어 살았던 공간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렁이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주거 활동을 바꾸는 과정에서 서식지가 절대적으로 좀 감소된 게 이 구렁이를 멸종 위기종으로 지금 좀 어떠한 구석으로 위협 요인으로 몰아넣은 그런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생태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사실은 인간 중심으로 인간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물 다양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건강 검진 받으러 가면 여러 가지 지표를 보잖아요. 이제 그런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다른 생물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고민이긴 합니다. 우리 한상욱 박사님, 버섯도 기대보다는 좀 못 미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네. 건조라고 하는, 그죠? 이 온도와 가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상이변, 이 지구 온난화가 우리의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버섯? 네, 기후 변화까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시기적으로 좀 잃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르다? 네. 네. 우기가 되면 여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숲이 버섯이 나오기에 굉장히 잘 발달된 네. 숲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뭐 한두 번 정도 더 와서 저는 버섯 조사를 해보고 싶은 그런 정도로 굉장히 버섯이 잘 나게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지 옆으로 그 수본들이 잘 발달돼 있고 거기서 고목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고목이 쓰러진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안 되면서 그런 데서 버섯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무들 중에서 이제 버섯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비가 좀 많이 온다면 수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수목원 못지않게 다양한 버섯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네. 네네.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코리아 바이오블리지를 행사를 하고 나면 사실은 지역에서 그 전북이나 또는 고창에서 이 선운산 생태숲을 중심으로 내년에도 적절한 시기에 바이오블리지를 자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좀 도움을 좀 우리 박사님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나중에 버섯이 몇 종인지는 기대했던 것보다 좀 줄었다.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와 함께 유사한 지류는 어떠셨나요, 우리 오순옥 박사님?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지금까지 바이오블리지 중에서는 가장 기대를 할 만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많이 오픈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고 이런 곳이었는데 막상 이제 선운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가 보셨겠지만 약간 숲이 많이 좀 우거져 있어서 내부까지 이런 태양빛이나 이런 게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쪽에는 이렇게 다양한 지유류를 보는 건 쉽지 않았지만 이제 지유류가 대기 중에 있는 어떤 이런 질소나 아니면 무슨 산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양 섭취를 하기 때문에 청정한 곳에서는 일단 지유류가 잘 살아요. 그래서 다양성은 또 떨어지는 편이지만 많은 지유류들이 그러니까 같은 종인 지유류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거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태양빛이 충분히 공급되는 이쪽 바깥쪽 부분에서 대부분의 지유류 종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네. 종수는 많지 않지만 쪽수는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쪽수는 많습니다. 네, 개체수는 많았다. 네, 지유류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아침에 이제 일찍 저는 일어나려다가 이제 피곤해서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 조류 탐사하신 유재평 박사님 여기 조류 상태는 어떠셨나요? 네,
뭐 아침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종이 좀 다양하게 많이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붉은 배샘애 그 법정 보호종이고 이제 멸종위기종인 이제 붉은 배샘애가 지금 아마 이 근처 삶 속에서 이제 그 번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제 밤에 이제 숙소 뒤쪽 산 쪽에서 그 역시 이제 그 법적 보호종인 이제 팔색조 그 소리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새는 이제 관찰은 어렵고요. 특히 이제 소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그 소리로 이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이제 법정 보호종이라면은 이제 소쩍새 어제 밤에 이제 소쩍하고 오는 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일단 그 볼 수가 있고 또 뭐 조사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꽤 다양한 종이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류 탐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나요? 예, 아침 한 100여 명 정도 예, 참여했습니다. 부지런하십니다. 우리 또 어제 코스 문제 얘기하셨던 우리 김영기 박사님, 포유류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오면서 고양이는 봤거든요. 아 예. 네. 고양이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여기 고양이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포유류는 어제 오늘 해서 준 전문가분들 4분하고 어제 오늘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2km 정도 되는 경로를 따라서 조사를 했고요. 어제는 이 생태숲 주변에 좀 낮은 쪽으로 조사했고 오늘은 이 생태숲을 둘러싸고 있는 저 산 능선을 따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해드린 종수를 기억하실 분이 계시겠는데요. 그 종수보다 좀 더 많은 종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육종이었나요? 아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 안 됩니다. 네. 네. 어제보다 좀 더 많은 종수가 확인됐고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어저께 마지막 사진 중에서 이 종은 살 것 같은데 봤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종도 예, 아유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멸종위기 2급인 사기 이쪽 능선에서 배설물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됐고요. 오, 배설물이. 예, 또 네. 배설물의 간격을 이제 좀 간격과 그 구성비를 봤을 때는 한 3개체 정도가 이렇게 능성능성 이제 단독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똥이 이제 종류, 그러니까 다 달랐나 보죠. 예, 그렇죠. 위치가 제1삭, 제2삭, 제3삭. 예, 그렇죠. 네, 위치도 개체, 그렇고. 아마 네. 형제이거나 형제. 뭐 부모 자식간이거나 네. 이런 좀 근처에 몰려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저쪽 도솔제 위쪽에서 그 저수지에서 이상철 박사님,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상철 박사님이 수달의 배설물을 확인했습니다. 수달까지. 예,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아마 도솔제에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이동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한 종보다 좀 더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제 여기가 그 등산객들도 상당히 많이 만났거든요. 수십 명의 등산객들을 조사를 하면서 만났는데 그렇게 등산객들이 많은 상태에서도 그 동물의 흔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상 등산객들이 많은 산에서는 동물이 잘 확인 안 되는데 등산객들이 많은 상태에서 동물이 많이 확인됐다는 거는 이제 이 주요 등산로가 아닌 이제 부능선 그쪽에는 더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등산로에서 약간만 벗어난 곳만 가더라도 오소리 배설물도 많이 확인이 되고요. 고라니의 그런 흔적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 오소리가 좀 아주 포악한 포식자라는 얘기도 있던데. 예, 얼마 전에 그 저기 뉴스에도 한번 방송이 됐습니다. 길 가던 행인을 공격을 해서 다리를 물어서 놓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게 뭐 사기다 오소리다 해서 했는데 그게 오소리의 거로 그게 확인이 됐죠. 근데 사실 오소리는 산 속에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래 족제비과 동물들이 좀 포악하긴 합니다. 담비, 족제비, 수달 이런 그 족제비과에 속한 동물들이 좀 포악하긴 하고요. 근데 원래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잘 내려오지 않는 종이기 때문에 포악하더라도 만날 확률은 거의 적습니다. 또 다 새벽 시간대에 주로 활동을 하고.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가끔씩 민가로 내려오는 개체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산에서 만나게 되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종이긴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포유류 중에 이게 멧돼지 예. 피해가 많이 방송에도 나오고 또 음식을 훔쳐먹기도 하고 그 막 그 사람들 인정이 많은 곳에도 그 출연하고 있는데 이 선운산에서는 멧돼지 흔적은 없었나요? 예, 제가 멧돼지는 그 뭐 배설물이라든지 코로 땅을 막 긁으면 그것이 거의 그 괭이로 밭을 일구듯이 넓은 지역을 땅을 다 파헤치기 때문에 멧돼지가 산다면 등산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밭을 일군 것처럼 땅을 솎아놓은 흔적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탐방한 이 조사 경로에는 그 흔적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요 근처에는 없겠지만 뭐 좀 더 멀리 외곽으로 나가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운사에도 많은 포유류들이 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하신 또 기대주죠. 곤충 분야의 임종욱 박사님. 그 어제 밤에 곤충 그 야간 곤충 탐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그 온도가 낮아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뭐 어제 오늘 상황 얘기를 좀 해주시죠. 선운산의 곤충 이야기. 우선 가장 히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선운산에서 미기록 과가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들 종속 과문 종속 과문 강문계 여러분 분류체계 아시죠? 그래서 곤충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새로운 과가 어느 지역에 발견됐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 속하는 종은 어떠한 종인지 자세한 실체는 저희가 연구실 들어가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어제 야간곤충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양서파충류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기온차가 낮하고 밤하고 15도 차이가 났었다고 해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보름 전에 왔을 때도 그때 그 전날 비가 오고 그날 엄청 추워서 곤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어젯밤이죠. 조사를 하게 되면 보름 뒤니까 좀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어제 역시도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서 1시간만 조사를 하고 마쳤는데 작은 파리류들은 한 500개체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대략. 근데 종수 그 다양성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저조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저는 어제 오후에 여기 느티나무 휴게소라든가 오늘 오전에는 저 선운사 맞은편 주차장 근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느티나무 휴게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연못 주변을 따라서 인위적으로 식물을 식재하거나 최근에 이렇게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린재라든가 메뚜기라든가 주로 초본류 풀들을 먹고 사는 곤충들이 주로 발견이 됐고 오늘 오전에 8시부터 조사를 했는데 보통 8시부터 조사를 하게 되면 이슬이 많이 맺혀서 곤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건조하기도 했고 8시부터 많은 다양한 곤충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어제 조사했던 휴게소, 이 느티나무 휴게소와 오늘 오전에 조사했던 그 숲속의 곤충의 다양성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숲속에 있는 곤충의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곤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야간 채집을 하게 되면 주로 나방류가 많이 채집이 됐는데 집계를 할 때 총 종수의 약 반 이상을 나방 종수가 차지를 합니다. 근데 어제 야간 채집할 때 너무 나방들이 안 찾아와서 곤충 종수는 예상보다 조금 적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종의 다양성은 좀 떨어지지만 한 종이 좀 몰려 있다. 그죠? 쪽수는 좀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다양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생물 다양성, 특히 바이오블리츠의 장점은 그 여러 분야의 그 전문가분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뭔가 이 생물들의 상호 연관성 또 관계망, 우리가 보통 생태계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버섯은 어떤 식물과 연결가 돼 있는 거고 그 식물은 또 어떤 곤충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곤충은 조류나 또는 이런 포식자인 양서파충류들과 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실은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생태 공동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의외의 그 생물종이나 또는 곤충종의
존재하는 이유들을 우리 밝혀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선운사는 어떻는지 우리 최경 박사님 뭐 식물종과 관련해서 그 뭐 이 선운산 또는 선운사 주변이 이런 특징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유추할 만한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특별한 게 없답니다. 네, 냉정하시네요. 네. 시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혹시 조류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울산 태화강 얘기할 때 굉장히 그 재미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 철새나 또는 여름 텃새 뭐 이런 것들이 온 이유들이 그 어류와 또는 그 식물과 관련돼 있는 상관관계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발견됐던 조류 중에는 뭐 여기가 갖고 있는 식물학적인 또는 곤충적인 나름대로의 특성이 반영돼 있는 조류 종류는 없었나요?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새라고 해서 계절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월동을 했던 그런 새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번식을 하고 나중에 또 가을 되면 이제 내려가는 그런 여름철 새들이 이제 위주로 그 관찰이 되고 또 겨울 되면은 이제 북쪽에서 이제 그 겨울철 새를 내려와서 이제 월동을 하고 이제 다시 북상하게 되는데 대체로 이제 먹이원과도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은 온도하고 기온에 따라서 이제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이제 새끼를 키운다거나 뭐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요 시즌에 이제 그 벌레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번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바이오블리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요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뭐 겨울철이라든지 뭐 가을이나 봄에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그 종수는 이제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바이오블리지가 그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확인하는 데는 역시 이 온도와 특히 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이 타이밍이 어떤 시즌에 어떤 시기에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좀 저희가 오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일렀다는 얘기가 곤충 쪽에서 사실은 좀 많죠. 네, 더 주십시오. 네. 곤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연못 주변에 개망초가 많이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망초 주변에 저희 참가 여러분들하고 곤충 채집을 좀 해봤더니 무당벌레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무당벌레가 많이 잡혔다는 것은 무당벌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이충이고 주요 이제 작은 몸이 연한 곤충들의 천적이죠.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개망초에 진딧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분류의 진딧물이 많고 또 그 진딧물을 먹기 위해서 무당벌레가 많이 분포를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숲속에 가서는 기생벌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생벌들이 많이 앞에서 김창준 박사 그 강의를 들으셨는데 기생벌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생벌이 먹이로 하고 하는 숙주곤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숙주곤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기생벌들도 나오는 출현하는 곤충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 결국에는 그 숙주곤충이 또 먹고 사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따지다 보면 제가 뭐 정확한 식물 종수가 여기 어떻게 분포를 하고 어떤 식물을 먹고 그 곤충이 어떤 또 숙주곤충을 먹고 그 관계는 뚜렷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그 식물, 곤충 그리고 천적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이오브리지의 대상지들을 보면 식물이 많았을까요? 곤충이 많았을까요? 대부분. 첫 번째 1회 때는 제가 그 조사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1회 때는 곤충이 한 종이 많았어요. 야, 한 종이. 2회 때는
압도적으로 곤충이 많았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그때 나방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저도 나방의 그 아름다운 날개의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됐던 그런 장소였고요. 3회 때 대관령이었는데 국립자연휴양림은 곤충이 한 50여 종 정도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4회 때가 이제 행성, 굉장히 자연적으로 좋은 곳들이에요. 4회까지가 청태산이었는데 그때는 식물이 좀 많았어요. 식물이 747종, 곤충이 623종, 아주 많이 발견됐던 시절입니다. 그 청태산 국립자연휴양림이 그동안 바이오블리츠 중에서 가장 많은 종수를 발견했어요. 1689종 정도 발견했거든요. 되게 많은 종이었고, 그리고 서울숲으로 와서는 식물이 많았습니다. 곤충보다 아무래도 이제 도심지로 왔으니까. 그리고 태화강도 곤충보다는 식물이 월등히 많았고, 그리고 작년에 했던 양구군의 펀치볼, 여기는 당연히 곤충이 많았네요. 곤충이 822종이나 발견됐어요. 뭐 그거에 비하면 선운산의 이 생물이 얼마 될지 궁금한데 여러분들 다 적어서 제출하셨나요? 네, 그 제출한 내용 지금 검토해서 한번 나중에 시상하도록 하고요. 버섯 이야기 좀만 더 우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선운산에서 그 이런 나무들 때문에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좀 특별하게 발견된 버섯, 어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버섯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번에 탐사하면서 그렇게 많은 종을 채집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가 거의 안 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비가 안 온 탓에 이제 기중 습도가,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굉장히 낮아서 이제 버섯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여름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버섯들이 거의 없었고요. 대신 이곳에 보면 고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올라가시다 보면, 등산도 따라서 올라가시다 보면 뭐 느티나무부터 시작해서 뭐 참나무류, 그다음에 뭐 소나무의 과들 좀 몇 종 있었고요. 그거랑 관련돼 있는 거기에 사는, 그러니까 나무를 썩히면서 사는 그런 버섯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아까 뭐 지우리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종들이 많이 개체를 형성하는. 네. 예를 들어서 뭐 구름 송편버섯이라든가 모기버섯,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잡채라든가 이제 짬뽕에 이제 요리해서 이제 넣어서 먹는 모기, 털모기류, 그다음에 뭐 짬뽕의 요리 재료인. 네,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그다음에 뭐 존모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습지 옆으로 개울가 옆으로 그런 버섯들이 주로 많이 발생해 있었고요. 뭐 그 외에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치마버섯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 주로 이제 나무에서 볼 수 있는 그 딱딱한 버섯들을 주로 볼 수 있었고요. 주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말랑말랑한 버섯들은 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눈 씻고 찾아서 이제 간신히 막 이렇게 열심히 두저야지만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선운산 생태숲의 생물 다양성 이야기 우리 마무리를 서서히 하고요. 그 다른 분들 좀 모시도록 또 하겠을 텐데, 저희가 어제 오늘 이렇게 진행하면서 참 감동적인 가족 한 분 저희가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두 엄마와 따님께서 아주 뭐 적극적으로 또 얘기도 해주셨지만 제가 특별히 그 열심히 들어주셔서 우리 노광나무 이 도자기, 한국 도자기에서 만든 노광나무 참 이쁜 거거든요. 어머니께 잘 전해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그 생물 다양성의 그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함께 해주시는 우리 전문가분들 박수 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패널로 나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종수 잘 정리해서 가능하면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선운산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팀을 한 분 모시려고 합니다. 특별한 팀을 제가 원래 프로그램에 없던 건데 제가 아까 그 우리 기생벌 이야기 들으면서 기생벌 연구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건강한 생물학적 방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됐고 또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연구진들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아주 새파란 박사 후 석사 후 연구원으로 있는 우리 곤충 버섯 연구실 맞나요? 네, 있는 분들 아까 여기 사진에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김창준 박사님이 보여줄 때 혹시 여기 함께 나오시면 좋을 듯한데 여기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있죠? 나오셔서 잠깐 우리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를 많이 안 쳐주니까 빨리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빨리빨리 나오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 앉으시고 저 끝에 앉으신 분은 뜨겁습니다. 참고로 네, 빨리 앉아야지 저쪽에 앉으면 알아서. 네. 네, 우리 국립수목원의 미래 세대들인 것 같아요. 원장님 맞습니까? 미래 세대들? 네. 미래 세대들이 나오는데 네, 좀 금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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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의자 하나 더 갖고 오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오셔야지. 네, 우리 여기 연구실 이름이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곤충 버섯 분류 연구실에 있는 남종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자기 소개를 김찬준 박사님은 아까 우리 기생벌 이야기 하셨죠? 네, 하셨으니까 한 번 더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국립수목원에서 기생벌 연구하고 있는 박사호 연구원 김창준이라고 합니다. 네, 박사호니까 네,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수목원에서 천적 탐색을 연구하고 있는 석사호 연구원 김무성입니다. 석사호 연구원. 네.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겠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수목원에서 그 나방 연구를 하고 있는 나방. 예, 박사호 연구원 노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나방. 네. 나방의 또 변봉규 교수님. 발음하기 되게 어려운 이름이신데요. 변본규 교수님 그러면 제자 같은 느낌이네요. 지도 교수님이세요. 네. 네, 그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수목원에서 곤충 생태학을 연구하고 있는 남종우라고 합니다. 곤충 생태학을 연구하는 석사호인가요, 박사호인가요? 석사호 연구원. 석사호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얼굴이 좀 사갔는데 어떻게 네. 늦게 공부하셨나요? 만학도네요. 만학도래입니다. 네. 우리 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수목원 미생물 연구실에 버섯 분류를 하고 있는 버섯 박사호 연구원 김창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버섯이면 한상국 박사님 네,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시군요.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생물 분류 연구실에서 버섯 분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호 연구원 조종원입니다. 네, 박사호 연구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곤충 분류 연구실에서 기생벌 연구하고 있는 석사후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곤충 연구실에 나비목 분류 연구를 하고 있는 석사후 연구원 신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석사호 연구원. 안녕하세요. 미생물 연구실에서 토양 미생물 연구하고 있는 석사후 연구원 박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분들을 모시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분들의 도움과 노력이 없으면 사실 이 바이오블리치 행사가 풍성해지질 않아요. 그 전문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대표적인 박사님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석사호, 박사호 연구원들의 도움과 지혜를 또 열정을 함께
잘 섞어야지 이 바이오블리츠가 성공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 바이오블리츠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국립수목원 주최로 하는 것 이외에도 전국에 굉장히 많은 바이오블리츠가 지금 봄철, 가을철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종이 넘는 바이오블리츠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이 각 지역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런 그 박사 연구원들 또 박사급의 또는 교수급의 분들보다는 이런 젊은 연구원들이 사실은 지역에도 도움을 많이 주면 저희가 전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블리츠와 같은 생물 다양성을 시민들과 또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전파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네, 이분들에게 사실 격려와 사실은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진행하면서 그동안 바이오블리츠 행사에 코리아 행사에 제일 많이 참석했다. 네, 1회 때부터 참석했다. 2회 때부터. 여기는 1회 때부터? 2회 때부터. 그럼 2회 때부터 참석해서 제일 더러웠던 일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2회 때부터 지금 2회 때부터 그러면 6번? 7번. 그래 7번 참석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면서 느꼈던 보람이 뭔지, 어려웠던 점 보람. 여기도 어려웠던 점 보람 한 번씩 생각해서 얘기해 주시죠. 우리. 네. 예, 그 우선 어려웠던 점은 딱히 없는데 예. 원장님이 보고 계신다고 딱히 없답니다. 예, 그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지금 가셔가지고 약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 일단 예 변봉규 네. 교수님, 예, 그 성함 그 발음하기가 약간 좀 어렵습니다. 네, 변본규 교수님. 예, 교수님과 함께 일단 움직이는 점이 좀 약간 심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재미 있었고요. 그리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7회 그 총 7번의 바이오블리츠를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 중에 석사학위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 박사학위도 마치게 됐습니다. 해서 저 또한 이 바이오블리츠에 참여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소중함도 알아가면서 또한 제 그 학위 과정도 완성을 시킬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바이오블리츠, 저한테도 의미 있는 바이오블리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바이오블리츠가 석박사를 만들어 주신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또 7회 참석하신. 저도 2회 때부터 참석을 했었는데 옆에 방금 말씀하신 노승진 박사처럼 저도 이걸 진행하면서 석사와 박사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처음에는 그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전달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저는 많은 걸 알려주려고 처음에 너무 욕심을 가졌는데 네.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요소를 점점 섞어가면서 얘기를 네.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재밌다라는 표정을 지었을 때 그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알려주고 싶었던 거를 다 알려주지 못할 때, 좀 컨트롤이 안 될 때,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고, 이 행사가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40여 개의 바이오블리츠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저희 다다음 주에 또 서울에서도 하고 성남에서도 하고 이제 또 거기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수목원이나 이 수목원 협회가 주체가 돼서 이 중심을 계속 잡아서 갔으면 좋겠고 더 많은 바이오블리츠들이 생겨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런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해줘야지 대한민국의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 중에 처음 왔다 요번에 그런 분 없나요? 처음. 네, 예런데요. 네, 처음 왔는데 처음 와 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재밌습니다. 네, 옆에서 자꾸 이렇게 재밌었다는 걸 암지하지 마시고요. 솔직한 자기 느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처음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었는데 생각보다는 곤충이 많지 않아서 조금
실망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학생들이나 뭐 다른 일반인 참가자들이랑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재미있었고 박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 채집하는 법도 뭐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참석하셔서 얌전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그 특히 여학생 여자분 중에 제일 끝에 아까 그 자리 없어서 못 나오실 뻔하다가 나오셨는데 우리 바이오블리츠를 하면서 시민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어린이들과 함께 오시는 저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훌륭하시다고 보는데 학부모님들한테 본인은 과학자잖아요, 그죠?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네. 뭐 일단은 그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가장 많은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걸 갖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찾아보고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연구실에서는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떠셔요? 저는 토양 미생물, 토양 곰팡이 찾고 있습니다. 아, 곰팡이. 네. 여기 곰팡이는 많이 좀 찾으셨어요? 여기서는 버섯 말고는 육안으로 찾을 수가 없어서요. 네. 아쉬움이 있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호기심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또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학부모님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신 분들이 아까 우리 학생들 이렇게 손들어서 자기 지역을 얘기하는 거 보면 서울, 경기도, 뭐 광주, 뭐 다양한 곳에서 뭐 대전에서도 오신 분들 계신데 소개 성과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무성 대표님이 전 대표님이 오셨는데요. 또 이분이 또 요 최근에 공항에서 또 이렇게 뭐 하셨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네, 김무성 대표님, 네, 마이크 드시고요. 네. 예, 김무성입니다. 네, 목소리도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뭐 김무성입니다. 대표님 목소리신데요. 뭐 분야와 함께 본인이 이 바이오블리츠를 통해서 얻은 거 어려웠던 점 있으면 좀 함께 해주시죠. 아, 일단 저도 이번 바이오블리츠가 처음 참가하는 행사인데, 예, 특히나 이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흔히 볼 수 있는 뭐 나비나 뭐 딱정벌레 이런 거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흥분하고 또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릴 적에 저도 이렇게 약간 천진난만했던 저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어떤 곤충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우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외려 우리 김무성 전 대표님은 여기서 에너지를 받고 간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연구자로 남겠다. 전공이 뭐죠? 전공. 네, 전공이 뭐세요? 아, 대학교 전공. 아니 그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아, 저는 천적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창준 박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기생벌이 이런 생물 방제, 그죠? 생물학적인 방제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미국 선녀벌레 천적은 어떻게 이름은 이뻐요. 미국 선녀벌레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 식물원은 이 미국 선녀벌레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저희가 농약과 이런 살충제를 쓰지 않고 좀 친환경적으로 즉 관리를 즉 방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천적 관리하고 계실 텐데 미국 선녀벌레는 안 다루시나요? 예, 지금은 이제 그건 다루지 않고 있고 그 소나무재단충을 일으키는 북방수염만화소의 천적 탐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지금 현재 뭐 벼멸구를 아까 사례로 보여주셨는데 우리 김창준 박사님 잠깐 마이크 좀 드시죠. 아까 제가 했던 미국 선녀벌레는 상황이 어떠신가요? 아시다시피 미국 선녀벌레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아직 딱히 그것을 방지할 만한 천적들이 나타나질 않아서 지금 범국가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지금 찾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기관 중에 일부지만 저희가
기관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 중에 천적 벌 기생벌 찾는 기관으로는 1등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조만간 저희가 찾아서 선녀벌레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 보도록 열심히 연구원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주시죠. 제 옆에 앉아 있는 우리 남종우 아까 만학도이신 늦게 공부를 시작하셨나 봐요. 네, 언제 아니에요? 얼굴만 많았던. 얼굴만 많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 바이오블리지 몇 번째 참석하셨나요? 저는 4회째 참석하고 네 번째. 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바이오블리지는 어떤 바이오블리지셨어요? 이때까지 바이오블리지 참석하면서 올해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기억에 남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때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항상 곤충을 잡는 입장이었다가 이번에 학생들이 저를 포충망으로 많이 잡더라고요. 학생들이라는 건 이 어린이들이 네. 네. 곤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곤충의 입장. 근데 우리 남종우 연구원님이 노래방을 많이 다니셨나 봐. 마이크를 벌써 턱에다 대시네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죠? 네, 노래방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진 않습니다. 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노래방 많이 간 사람들이 이렇게 딱. 왜냐하면 이게 들고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되는데, 네, 우리 첫 번째 시작할 때가 몇 회째셨어요? 바이오블리지? 성동구 서울숲에서 할 때 하셨나요? 아닙니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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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 번째시네요. 서울숲만. 서울숲 하셨죠. 예. 네, 서울숲. 서울숲 이에 네 번째 하셨는데 요번에는 어린이들이 본인을 방충망으로 많이 잡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곤충 탐사 같이 하셨을 텐데 아까 우리 임종욱 박사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곤충 선운산 생태숲의 곤충에 대해서 좀 특별히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운산에서 이렇게 제가 둘러보다 보니까 생태학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되게 다양한 환경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환경들마다 곤충들이 다른 조합들로 다른 생활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 연구자들에게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 연구진들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바이오블리지가 풍성해지지 않고요. 또 많은 생물을 발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 연구진들의 앞으로 성공적인 발전을 기원하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벌써 바이오블리지가 몇 회째면 지금 8회째고요. 다음 내년에 이제 또 새로운 기약지를 향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치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순서는 저희가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개막식 때 드리려고 했던 이 바이오블리지 행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그 분께 드리는 공로패 시상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내년도 2018년도 사실은 한 1년 정도 남았지만 다음엔 어디에서 이 또 행사를 진행할지를 미리 저희가 약속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지에 대한 고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했던 수모원 협회장님이 행사 고지와 함께 인사말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다리를 다치셔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함께 참석하신 우리의 나무 박사님 또 우리 수목원 원장으로 계신 이유미 박사님 모시고 원장님 모시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종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한겨레 신문 잘 아시죠? 그 한겨레 신문에 환경 전문 기자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환경의 아픔 또 환경의 중요성 또 그리고 멸종되어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생물종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전문적인 기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담당해 주신 우리 조홍석 기자님께 공로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석 기자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천천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다치셨는데 우리 이유미 원장님 모시고 공로패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분 앞에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0호 공로패 한겨레 신문 기자 조홍석. 노래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10호 공로패 한겨레 신문 기자 조홍석. 귀하는 평소 산림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매년 바이오블리츠 코리아의 개최에 있어 크게 기여해 주신 데 대한 공로의 뜻을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5월 28일 산림청장 신원섭.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살살 들어가시고요. 조홍석 기자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이번 선운산 생태숲 바이오블리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분한 상을 받아서 무척 기쁘고요. 사실 기자가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데 와서 취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저도 자원봉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아가면서 일했는데 상까지 받으니까 정말 한량없이 기쁩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행사가 계속 이 성과를 낳으면서 지속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좀 아쉬운 거는 상품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공로패는 패만 주지 상품이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받았는데 저는 패보다는 상품을 원했는데 상품은 없었습니다. 다음번 공로패는 상품과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행사를 주관하신 수목원 식물원 협회장님 모시고 이번 행사의 취지 그리고 다음번 내년도 행사지에 대한 알림과 함께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뿌듯하시죠? 그 부모님들께서는 나의 DNA를 좀 희망적으로 자연 속에서 평생을, 요새는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힐링을 하면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얻도록 이런 좋은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거리에 운전하시면서 졸면서 주말에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을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첫째, 봉사 하신 분들, 여기 고창군, 그다음에 우리 국립수목원, 그다음에 산림청, 그다음에 이제 고창군에 여러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행사를 진행하시고 준비하고 이렇게 물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시는 B612 사장님, 또 임직원들, 그리고 여기에 또 공원 관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공원 관리하시는데 옆에 주변에 풀이 많았었는데 깨끗하게 정리도 해주시고 길을 이렇게 터주시고, 또 그다음에 선운사 관계관들,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제공해 주신 분들 모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떻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고 우리 생물 다양성을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병풍처럼 좋은 장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 우정스러운 박우정 군수님, 또 이게 산림과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유미 원장님이 발을 이렇게 이게 수술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쩔룩거리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감사패도 드리고, 또 조홍석 기자님은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게 문자로 네이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신 정말 유명하신 기자님이 첫해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취재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미랄이 되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또 그다음에 김인호 교수님은 앵커보다 더 이게 애드림을 들으시면서 웃겨가시면서 행복을 주시는 또 우리 교수님,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박수를 쳐드리는 게 좋겠죠?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년 동안 준비를 할 테니까 내년엔 대전광역시에 아름다운 숲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숨겨놓겠습니다. 장소는. 그렇지만 대전광역시가 넓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장소로 우리 이유미 원장님과 여러분